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8월 26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0.02포인트 상승한 28,248.44에 S&P 500 지수는 12.34포인트 상승한 3,443.62에 나스닥 지수는 86.75포인트 상승한 11,466.47로 마감했습니다. 이른바 마가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중에서는 애플만 하락했습니다. 전기차의 대표주인 테슬라는 0.45% 올랐으며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 리서치 본부장은 주식 투자자들은 향후 경기와 코로나19 사태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며 이런 낙관론이 주식시장을 과거 1999년 IT 버블 이후 최대 고평가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날 밤 미국 측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 측의 류어 부총리는 전화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서는 미국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은 2년간 미국산 상품 약 2천억 달러 어치를 추가 구매키로 했습니다. 미중은 2월부터 시행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7월 93포인트에서 8월 84.8로 후퇴했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91.7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4, 5월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다우지수에서는 석유 메이저 엑슨모빌과 대형 제약사 화이자 등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가지고 바이오 업체 암젠, 항공 등 복합 엔지니어링 업체 하이웰 등 고객관리용 클라우드 컴퓨터 업체인 세일즈포스닷컴이 새롭게 편입됩니다. WTI 원유는 43.41달러에, 브렌트유는 46.44달러에, 금은 1934.8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6.90포인트 상승한 2366.73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외국인은 1523억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660억 원, 123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네이버, LG화학, SK텔레콤 등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전기가스업, 금융업, 운수장비 등의 상승폭이 컸으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등이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LG생활건강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57포인트 상승한 836.31로 마쳤으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5억 원, 1101억 원 순매수, 개인은 13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 에코프로비엠, KMW, CJENM, SK머티리얼즈 등은 상승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제넥신 등은 하락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20년 연례 주주총회 및 배터리데이 안내 홈페이지 배경으로 사용한 검은색 이미지가 나노와이어 구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응급제를 3D 형태인 나노와이어 구조로 설계하면 부피가 팽창해도 충격을 흡수해 배터리 성능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그동안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양극재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니켈 비중은 늘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한계에 이르자 최근 음극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존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 대신 실리콘을 활용하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 전기차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충전 속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리콘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부풀거나 커질 가능성도 커져 현재는 실리콘 비중을 5%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흑연에 실리콘을 혼합한 음극재를 일부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용 배터리에 적용 중이고 앞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화학 부문에서 개발한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배터리에서 전기 및 전자의 흐름을 도와 전도도를 높이는 도전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탄소 나노튜브가 음극재에서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보완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실리콘 카본 나노 복합 소재라는
독자 기술을 응급제에 적용했습니다. 실리콘을 나노 단위로 쪼갠 뒤 흑연과 혼합해 팽창 부작용을 해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인 실리콘 카본 나노 복합 소재 기술이 6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양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실리콘을 첨가해 기존 흑연 응극제 대비 에너지 밀도를 4배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번 충전에 700km를 주행하고 10분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하이투자증권은 글로벌 실리콘 응극제 시장 규모가 올해 133억 원에서 2025년 약 5조 5천억 원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는 실리콘 응극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흑연 응극제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실리콘 응극제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흑연 응극제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실리콘 응극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본부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내 임상 1상 과정에서 현재까지 항체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세포 실험 결과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족제비와 햄스터를 사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바이러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사람과 유사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 족제비에서 콧물과 기침이 멈췄고 원숭이를 이용한 독성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국내 외에도 영국에서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글로벌 임상 2상, 3상을 통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2개의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하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도 연내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결과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 다른 국가들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25일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는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며 2017년 984억 원, 2018년 989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91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20에서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출을 감안하면 약 2,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꾸준한 수익성과 안정성 때문에 외부 업체가 신규로 진입해 경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며 기존 기내식 사업자들은 안전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며 이 때문에 기내식 사업은 M&A 시장에 나올 때마다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2003년 기내식 사업부를 독일 루프트한자의 계열사에 매각했는데 매각 대금이 당시 연매출 10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의 매물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항공 수요가 향후 급증해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추가 투자 없이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매력에도 대한항공이 매각을 결정한 것은 채권단의 자구책 마련 압박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2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서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 해커 출신인 김주엽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라바웨이브가 창립 5년 만에 올해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10대 때부터 한일 해커 대전에서 활약했고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에 해킹 방어 자문을 해왔습니다.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는 해킹이나 영상통화를 통해 확보한 음란 영상이나 사진이나 주소록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몽캠 피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유포 대상이 되는 서버상의 민감한 동영상을 엉뚱한 내용으로 바꾸어 강제로 바꾸거나 P2P로 관련 영상 사진을 주고받는 매개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유포를 막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라바웨이브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관련 게시글,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기법을 활용해 피해자 영상을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라바웨이브에서 활동 중인 해커들을 모두 직접 영입했으며 국내 최고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10대 시절부터 해커로 이름 날린
김태원 팀장은 방어막을 뚫는 것과 이를 방어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뚫어본 사람이 가장 잘 막을 수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통해 피해 방지, 최소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킹용 서버가 35대쯤 있고 이곳을 뒤져봤을 때 대략 연간 20만 명 정도가 몽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조직에서 털려고 마음먹으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요즘은 아예 서너 달 정도 실제 채팅만 하면서 연인이 된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모든 것을 털리게 되는 식으로 수법이 고도화됐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2289건이던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작년 3368건으로 4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몽캠피싱 등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라바 웨이브를 찾는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라바 웨이브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건수는 2345건이지만 작년에는 397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라바 웨이브는 스마트폰에서 피싱이 가능하지 않도록 보안 앱도 개발하고 있으며 몽캠 피싱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이어 이칠 권리를 되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 등 모든 정보를 삭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김 대표는 지우고 싶은 과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잊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양한 소식들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